뉴스야 시작합니다. 오늘은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왔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형수욕설 발단이 유동규입니다. 네, 어제 민주당 경선장 앞에서 이재명 후보 욕설 동영상이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형수와 욕설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때문이라는 건가요? 네, 이 후보가 고인이 된 친형 이재선 씨에게 악감정을 갖게 된 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회계사인 이 씨는 성남시청 게시판에 지속적인 민원글을 올렸는데요. 이 씨의 부인이자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 씨는 비공개 처리된 당시 민원글에 대장동 결합개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. 민원글을 올리면서 거기서 이제 불화가 가장 크게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2012년 한 2, 3월부터 비판글을 쓴 거예요. 계기가 그것 때문에. 네, 이 씨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? 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낸 돈으로 약 10km 떨어진 신흥동 제1공단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결합 개발을 발표했습니다. 하지만 당시 1공단 부지는 주상복합 개발 계획이 이미 세워진 상태였고 이 안에 약 7,000평의 공원 기부 체납 계획도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굳이 이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만들겠다는 건 이상한 발상이라는 게 이 씨 주장이었습니다. 이재선 씨가 성남시 인사 문제도 지적을 했다면서요? 네, 박인복 씨는 이 씨의 민원글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름도 수차례 언급됐다고 합니다. 유 전 본부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경력을 밝혀라.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간부도 만나기 어려운 인물이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과도한 권력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. 이 씨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언급됩니다. 이재명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어요? 협박하고. 내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이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 후보는 이 씨의 이런 행동을 시정에 대한 개입으로 여겼습니다. 형님 부부가 예를 들면 시정 개입하고 인사청탁하고 특혜 요구하고. 야권에선 이재선 씨 민원의 중심에 대장동 개발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고 악감정이 쌓이며 벌어진 형제 간 싸움이 결국 형수와의 통화에서 욕설 논란까지 이어지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 형수 욕설 발단이 유동규의 느낌표는 최순실 막으려던 박지만으로 하겠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씨 얘기네요. 네, 박지만 씨는 누나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야기만 나오면 최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. 이 둘 사이를 떼어놓으려다 누나와의 사이가 소원해졌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하기도 했었죠. 진중권 전 교수는 형의 지적이 맞았던 것이라고 했는데요. 결과적으로 당시 이 씨의 비판을 조금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다면 형제가 소원해질 일도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최재형을 잡아라입니다. 네, 최재형 후보 정치권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못했어요. 네, 최 전 후보는 윤석열 대안으로 불리면서 화려하게 등장을 했습니다. 네. 월성 원전 감사에서 보여준 뚝심과 미담제족이란 이미지가 최대 강점이었는데 출마 선언 때부터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캠프 운영에서도 정치 초보 티를 벗지 못했습니다. 최재형 다움을 강조했지만 최재형 다움이 뭔지를 보여주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양강 후보들이 최재형 후보의 영입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까? 네, 윤석열 캠프 측 관계자는 영입 발표가 임박했다 이런 얘기를 전해왔고요. 홍준표 후보 측은 최재형 전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김용판 의원이 홍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을 언급하면서 역시 최 전 후보 영입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. 최 전 후보가 최근 캠프 일정을 수행하다 다친 자원봉사자에게 치료비를 주려다가 선거법 때문에 여의치 않자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해줬다는 알려지지 않은 미담도 들었는데요. 이런 따뜻한 보수의 이미지가 윤석열, 홍준표 두 후보 모두에게 보완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. 개혁을 위해서 감사원장을 마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제가 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입헌 하에
예나 판. 저도 26년 있으면은 그 선대위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설마 최재형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정치를 그만두지는 않겠죠. 이제 그렇다는 전제 아래 최재형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이 경선 탈락 직후이기 때문에 본인의 결심이 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한데요. 네. 최 전 후보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참모들은 윤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. 다만 윤 후보가 예를 갖춰 모시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. 네. 그 다른 탈락 후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? 바른 정당을 함께했던 하태경 전 후보는 유승민 후보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. 다만 하 전 후보가 갖고 있는 2030 세대의 지지층 흡수를 윤석열 후보가 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하 전 후보 역시 대선 후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이 지지율이 더 나오는 후보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. 경선 조작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후보는 다들 영입을 꺼리는 분위기고요. 안상수 전 후보는 홍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네. 이 남은 한 달 동안 이 4강 후보와 탈락 후보들 사이의 합종 연행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. 네, 최재형을 잡아라. 느낌표는 깐부는 없다로 예. 하겠습니다.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, 단어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동네에서 구슬과 딱지 등 놀이 자산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하는데요. 탈락한 최 후보가 아무 조건 없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을 특정 후보에게 모두 내주진 않을 겁니다. 최 후보의 종로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 행보에 맞는 조건을 누가 어떻게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.